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자아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선 다양한 문학작품과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예술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두 가지 멋진 작품, 소설 위대한 개츠비와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를 연관지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두 작품은 과거에 대한 이상화, 현실과 꿈의 갈등,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주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이 소설은 1920년대 재즈 시대인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제이 개츠비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신의 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인데요. 하지만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얻게 된 부와 명예를 이용해 옛 사랑인 데이지 부캐넌을 되찾는 것이었죠. 실제로 개츠비는 데이지의 집 건너편에 살면서 매일 밤 화려한 파티를 열며 그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데이지는 톰 부캐넌이라는 남자와 이미 결혼한 상황이었습니다. 톰 부캐넌이 다른 여성과 만남을 갖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긴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결혼 생활 자체는 안정적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아예 서로를 싫어하거나 냉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은한 애정 속에서 이어지는 결혼 생활,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아이 또한 데이지와 톰이 갈라설 수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츠비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표만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 목표는 개츠비에게 있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즉 삶의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의 데이지와 현재의 데이지가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개츠비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결국 그의 꿈은 현실과 충돌하여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다음은 우디 앨런의 작품 미드나잇 인 파리인데요. 미드나잇 인 파리는 현대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길 펜더는 성공한 헐리우드 시나리오 작가이지만 그는 진정한 예술적 성취를 꿈꾸며 1920년대 파리에 대한 강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은 우연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해밍웨이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피츠제럴드를 실제로 만나는 등 길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길은 과거의 파리에서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자신이 꿈꾸던 낭만적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낭만은 오랫동안 지속되진 못합니다. 과거에도 그 시대만의 문제와 갈등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추억에 머물러 있던 개츠비와는 달리 과거에 대한 길의 이상화된 시각은 점차 현실적인 이해로 변해갑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와 미드나잇 인 파리는 과거에 대한 이상화와 현실의 갈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개츠비와 길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황금기를 되찾고자 하지만 결국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두 작품 사이의 차이점 또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개츠비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슬픈 결말을 맞이하는 반면 길은 자신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미래로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두 작품 모두 시간의 흐름과 변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인공이 맞이하는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개츠비가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 남성의 손에 의해 살해를 당하는 것과 달리 길은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작가인 피츠제럴드 그리고 감독인 우디 앨런이 말하고자 한 것도 결국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과거에 집착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달콤한 꿈과 같지만 결국 그 끝에는 비극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추억 속에 빚어진 환상은 오직 지나간 시간과 나의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개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개츠비는 데이지가 자신의 옛 사랑이기 때문에 쉽게 그녀를 포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나 두 사람의 이별은 다른 사람들의 등장과 물질적인 이유로 인해 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컸겠죠. 따라서 개츠비는 과거의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너를 생각하며 지낸 나의 시간이 틀리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난 당신을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라는 대사를 데이지가 톰에게 하게끔 강요하는 개츠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요. 당신의 유일한 사랑이 나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개츠비의 마음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론 개츠비가 변해버린 모든 상황과 과거와 다른 데이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장자의 소유율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소유율은 장자 철학을 대표하는 개념 중 하나로 자유롭게 유유자적하며 사는 삶의 경지를 말하는데요. 장자는 소유율을 통해 개인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개츠비가 장자의 소유율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표현처럼 이기심으로 뭉쳐져 있는 데이지를 끝까지 사랑하며 희생하는 개츠비의 모습은 위대하다는 수식어가 붙을만 합니다. 개츠비의 사랑 자체가 너무나 숭고한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함만을 바라지만 개츠비는 잊혀져가는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자의 소유율 개념을 체득해서 인생에서 몰아치는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몸을 맡겼다면 개츠비는 더욱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불행은 꼭 무엇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개츠비는 데이지가 아니었어도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과거에 데이지와의 새로운 사랑을 떠올렸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 빈 공간을 새로운 사람의 개성으로 채웠다면 조금은 더 개츠비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완벽히 똑같은 상황도 사람도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개츠비가 죽은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츠제럴드는 개츠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죠. 아메리카 드림의 허상, 시간의 불가피성, 물질과 허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이기심까지. 개츠비의 죽음이 개츠비를 더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처럼 깊게 고민할 부분이 많은 소설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사실 미드나잇 인 파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2012년 7월에 개봉되었습니다.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영화를 봤으니 제가 16살 때쯤 미드나잇 인 파리를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가 끝나면 매일 2-3편의 영화를 연달아 보고 잠을 자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가장 마음에 와닿고 따뜻한 위안이 되었던 것이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였습니다. 환상 속으로 떠날 수 있는 장치가 너무나 잘 마련되어 있었고 그 환상은 완벽했으니까요. 저는 원하기만 한다면 과거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죠. 길이 깨달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현실, 현재이며 과거와 미래는 허상일 뿐이라는 점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닫고 그 미련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앨범을 장식하는 예쁜 추억으로 남겨놓은 채 더 행복하고 재밌는 현실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거를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정말로 중요하죠. 이 감정들을 무조건적으로 미워하기보단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넘기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에만 많은 기대를 거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정도일 때 온라인 채팅을 통해 친구인 타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떠한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 저는 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가 되고 싶고 어떻게 무엇을 할 거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타카는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 거야. 왜냐하면 행복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행복한 1년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인생의 변화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미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타카의 가치관과 비슷하고 타카와 함께 일을 하는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현재보다 미래에 희망을 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개츠비처럼 인생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 너무나 커서 견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맞닥뜨리기엔 힘이 드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소중함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할 일을 열심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기 어렵다면 최소라도 하고 조금씩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어떤 재밌는 책과 영화를 보는지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행복과 재미를 챙기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억지를 쓸 필요도 없고 무조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삶이 주어진 인간으로서 해야 할 또는 즐겨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 두 작품이기 때문에 위대한 개츠비와 미드나잇 인 파리로 첫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2년 전과 지금의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길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영화의 결말에서 길의 새로운 사랑이 되는 인물 수도 마음에 듭니다. 수는 사랑 그 자체를 의미하기보단 길의 현재와 미래 지향적인 선택을 나타내는 소재이기도 하니까요. 한편으론 개츠비의 씁쓸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츠비도 씁쓸하지만 짧은 순간에서 느꼈던 행복이 무엇보다도 달콤했을 수 있어요. 어떠한 것이건 자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 소설과 영화를 고른 것은 이제 저도 앞을 향해 노를 저어 나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에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겠다는 다짐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셨고 성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미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생각 정리였습니다. 약 15년이 걸렸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이 두 작품을 디딤돌 삼아 자유로운 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개츠비와 미드나잇 인 파리를 비교하며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번 휴일에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와 미드나잇 인 파리를 보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작품 모두 여러분들께 깊은 인상을 남길 겁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아였습니다.